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도 살펴봤고요. 이제 194페이지 함수 분열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94페이지에 함수 분열. 자, 함수 분열.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생식 세포 분열. 같은 말이에요. 함수 분열, 생식 세포 분열. 자, 일단 생식 세포라는 용어가 나와서 말인데 생식 세포가 뭐예요? 생식이라는 단어가 뭐였니? 번식이라는 단어. 생물의 번식을 생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식 세포라는 얘기는 번식을 위한 세포라는 뜻이에요. 동물인 경우에는 사람 뭐 아니면은 개, 침팬지, 고양이. 동물인 경우에 번식을 위한 세포의 구체적인 명칭이 뭐예요? 번식을 위해서 작동하는 세포가 뭐니? 정자와 난자가 되겠지. 그래서 생식세포는 동물인 경우에는 이 생식세포를 만든다. 정자와 난자를 만든다는 뜻이야. 정자, 난자를 만든다. 그 과정을 생식세포 분열 또는 감수 분열이라고 얘기해. 근데 식물인 경우에는 정자, 난자라고 표현하지 않죠. 식물에는 번식을 위한 세포의 이름이 뭐냐면 꽃가루 그리고 밑씨, 꽃가루와 밑씨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수 분열의 목적은 뭐냐? 목적 이미 썼어요. 감수 분열의 목적은 생식세포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야. 정자, 난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꽃가루와 밑씨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감수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감수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체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났니? 사람인 경우에 체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났어? 몸에서 일어났어. 온 몸에서. 체세포 분열은 모든 곳에서 일어나. 피부, 눈, 코, 입, 간, 심장, 근육, 온몸에서 일어나는 게 체세포 분열이라면 감수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 특정 장소가 정해져 있어.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야. 감수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을 해봐. 정자, 난자를 만드는 장소란 뜻이에요. 결국은 어디야? 정소, 난소. 동물인 경우에는 어디서 일어난다? 정소와 난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식물에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암술과 수술. 우리 꽃을 보게 되면 꽃 속에 암술, 수술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꽃가루와 밑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물인 경우에는 암술, 수술 에서 일어난다. 호사도 그래서 호자는 생식세포 아니야. 자, 장소는 이렇고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은 특징이 뭐냐? 감수 분열의 특징. 감기는 몇 번 일어나고 1회. 그 다음에 분열은 2회. 감기 1번, 분열기 2번.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분열, 체세포 분열은 분열 몇 번 했어? 한 번으로 끝났어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끝났단 말이야. 근데 감수 분열은 분열기라고 하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또 다시 바로 연속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또 한 번 일어나. 근데 감기는 한 번만 일어나. 처음에만 일어나. 아시겠죠? 이게 특징이다. 그리고 하나의 모세포에서 출발해서 딸세포 몇 개를 만들까?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게 특징이야.
왜냐면 한 번 분열했을 때 세포 2개가 됐겠지. 근데 또 분열 또 한 번 한다 그랬잖아. 분열 2번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총 몇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져?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 모세포일 때는 핵상이 EN이었어요. 준서가 들려줬겠지. 근데 4개의 딸 세포가 됐을 때 딸 세포 하나당 들어가 있는 핵상은요 N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염색체의 수가 모세포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의 개수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야. 염색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알겠니? 만약에 사람인 경우에는 체세포에 염색체 46개를 가지고 있는데 정자에는 염색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절반 된다 그랬잖아. 46개. 그러니까 피부에는 염색체가 46개가 있어. 근데 정자에는 또는 난자에는 염색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23개가 있다는 뜻이야.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야? 염색체 수 절반으로 된다 라는 뜻이에요.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감수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 이유가 있겠지. 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수 절반으로 만드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감수 분열을 하는 생물들의 자손은 어떻게 만들어지니? 정자 하나가 자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정자와 누가 만나야 돼? 난자가 만나야 돼. 그러면 정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23개지. 난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몇 개야? 23개. 그러면 걔네들이 만나면 자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손이 갖게 되는 염색체는 몇 개가 돼? 46개. 그러면은 아버지나 엄마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 수하고 어떻게 돼? 동일해지게 되겠지. 그지? 만약에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고 만약에 정자 난자를 만든다고 쳐봐.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은 정자가 있고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은 난자가 있다고 쳐봐. 정자에 46개 염색체가 있고 난자에 46개 염색체가 있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서 자손이 됐을 때 자손의 염색체는 몇 개가 돼? 46 더해지니까 92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손의 자손은 또 얼마가 돼? 92개가 또 더해지게 되겠지? 184개가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자손의 염색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방지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감수 분열의 의의 왜 절반으로 줄어드냐? 그 의의는 뭐예요? 자손이 거듭되어도 부모와 같은 먼수를 유지하기 위해서야. 부모와 똑같은 염색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야. 알겠니? 감수 분열의 의의는 뭐다? 의미 자손이 거듭돼도 부모와 동일한 염색체 수 유지. 동일한 염색체 수를 갖기 위해서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러면 감수분열 과정을 한번 보자. 간기 다음에 무슨 기로 들어가? 간기 다음에 이제 분열기야. 분열기 중에서 제1분열, 첫 번째 분열, 1분열기에 전기로 들어간다. 1분열기에 전기. 전기 다음에 뭐야? 중기. 중기 다음에 뭐야? 후기. 후기 다음에 뭐야? 말기로 분열 한 번이 끝났어. 그런데 감수 분열은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지. 다시 바로 뭘로 들어간다고? 또 다른 분열기로 들어간다고. 또 다른 분열기는 이 분열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말기로 끝난 다음에 간기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분열로 바로 들어가.
이분열기로 들어간다. 이 분열기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감수 분열은 분열 몇 번 하니? 연속 2회 분열이라고 얘기해요. 왜 연속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중간에 다시 한번 관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딱 한 번에, 처음에만. 알겠죠? 그러면 특징은 뭐냐? 특징 빠르게 정리하자. 관계 특징, 뭐니 해더라도 관계 특징 뭐예요? 세포가 뭐 된다? 생장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핵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계 특징이 뭐였어? DNA가 복제가 된다. 유전 물질 복제, DNA 복제. 이게 관계에 대한 특징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체세포 분열의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과 거의 유사해. 일단 전기,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돼? 야, 전기 정리한 거. 힘이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지고, 그렇지. 핵이 사라지고 또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염색체.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1분열 전기 때 일단 핵 사라짐, 염색체가 생성되는데 1분열 전기에 특징적인 이런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감수 1분열 전기 때 만들어진다. 그리고 방추사가 형성이 된다. 이가 염색체. 이 이가 염색체가 뭔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 특징 뭐예요? 중앙별. 이가 염색체의 중앙별. 알겠지? 그리고 방추사가 염색체에 붙는다. 방추사가 염색체에 붙는다. 그 다음에 후기의 특징. 이가 염색체가 나뉘어진다. 분리가 일어나. 그래서 양쪽 끝으로,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을 한다. 염색체가. 알겠지? 최종적으로 말기의 특징은 세포질이 나뉘어지고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한번 분열했으니까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 말기가 됐으면 이제 세포가 두 개가 됐어. 그러면 잠깐 세포막이 다시 어떻게 돼? 핵막이. 세포막이 아니라 핵막이 다시 어떻게 돼? 만들어져. 그러니까 다시 핵이 생성이 돼. 핵이 다시 나타나. 핵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던 염색체가 풀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뭘로 풀려? 염색사로 풀려. 알겠니? 그 순간에 잠깐 있다가 다시 전기로 들어간다고. 전기 때는 또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 전기 때. 핵막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핵이 사라진다. 핵막이 같은 말이에요. 사라지고 염색체가 만들어져. 다시 염색체로. 그리고 방추사가 또 다시 만들어지고. 이 안에는 안 써도 돼. 뭐 그냥 보는 척 하면서 머릿속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중기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된다.
방추사가 연결된다. 후기가 되면 염색체가 분리가 돼야 되겠지?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된다.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그리고 말기 때는 세포질이 또 한 번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이 쭉 이렇게 일어나. 알겠니? 자, 감기 때 핵상은 뭐냐면 EN이에요. 감기의 핵상은 EN이다. 뜻은 뭐라고? 다시 한번. EN의 뜻이 무슨 뜻이었어? 상동염색체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핵간. 하나의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가 이루어져 있다.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1분열 전기 때 핵상 EN이에요. 중기 때 역시 EN이고요. 후기 때 EN인데 이제 말기가 돼서 딸세포 2개가 만들어졌잖아? 이때 핵상이 N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1분열이냐 2분열이냐? 1분열 때 이미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어든다. 그림 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설명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림을 꼭 한번 그려야 돼요. 설명 듣고 그림 그려. 그래서 2분열 전기로 시작하게 되면 시작은 역시나 뭘로 시작해? 핵상 N으로 시작돼야 되겠지? 1분열 때 이미 N으로 절반으로 염색체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중기 때 N, 후기 때도 N, 말기 딸세포가 됐어? 그래도 N으로 유지가 된다. 결국은 감수분열은 핵상이 EN에서 N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감수분열이라고 그랬는데 절반으로 줄어들 때는 1분열 때야 2분열 때야? 지금 얘기했듯이 1분열 했을 때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야. 1분열이 진행됐을 때 염색체 수는 반으로 이미 줄어들게 됩니다. 알겠니? 자, 종이가 없어서 지금 책에다가 막 쓰고 있어? 응? 많이 용이야, 오늘 뭐 1시간이나 늦었어? 어? 뭐 하다가 본인 막 했어? 자, 세포 분열의 과정을 설명 들어봐. 이제 듣고 그려. 그릴 시간 줄 테니까 지울게. 지우는 건 지우지만 여러분들이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감기 때 세포 하나를 그려줘. 얘가 뭐 세포야? 여기에 핵이 있어. 얘가 핵. 여기를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 핵 속에 뭘로 존재를 해? 염색사로 존재를 해. 많이 그리진 않고 4가닥만 그릴게요. 1가닥, 2가닥. 구분 짓기 좋게 색깔을 달리해서 4가닥을 그렸다. 감기 때 가장 중요한 특징 뭐라고? 감기 그러면 다 까먹어도 이건 나와야 돼. 감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DNA 복제가 일어난다. 유전 물질이 정확하게 복제가 된다고. 1가닥에 몇 가닥씩 된다? 2가닥씩 돼.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 그림에서는 초록색 같은 색깔이 상동 염색체예요.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 색깔이 같으면 상동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1분열 전기 때 특징 뭐예요? 전기 때 특징 핵막이 어떻게 된다고? 사라져.
그리고 염색사가 염색체가 됐겠지. 염색체가 됐는데 이런 얘기야. 얘가 염색체가 되면 두 가닥짜리인 얘가 돼야 돼. 그지? 그리고 얘도 염색체가 되면 두 가닥짜리인 얘가 돼야 되겠지. 요 하나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라면 요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라 그랬지.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상동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주황색도 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지? 상동 염색체 관계인데 일분열 전기 때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럼 이가 염색체가 뭐냐?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 이런 거 없었어요. 이가 염색체가 뭐냐? 그림 봐. 상동 염색체에 어떤 애들이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건 상동 염색체가 붙은 거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얘와 얘가 붙어 있어야 돼. 얘와 얘가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얘가 하나의 염색체였고 얘가 하나의 염색체였는데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요 붙어 있는 얘를 뭐라 그런다고?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하나 예. 이해되니? 예. 자, 이가 염색체 뜻은 뭐예요? 상동 염색체끼리 붙은 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가 염색체가 됐을 때 이가 염색체는 염색체 수로 세면 이거 몇 개씩 세는 거야? 두 개야. 두 개가 붙은 건 그냥 두 개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방추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기야. 1분열 전기. 그러면 중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중앙 배열되고 방추사가 연결돼야 돼. 그러면 중기의 그림은 세포가 이렇게 있고 이가 염색체였던 애들이 중앙에 배열되고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가운데의 이 동원체에 붙어. 후기가 되면 어떻게 돼? 염색체가 나뉘어져야 되겠지. 이가 염색체가 뜯어져. 그걸 뭐라고 표현해? 상동 염색체가 붙어있다가 상동 염색체가 나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상동 염색체였던 게 뜯어져서 양쪽 끝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끌려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방추사에 의해서 낚싯줄에 의해서 끌려가기 시작해. 이해되셨죠? 여기가 뜯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가운데가. 그래서 말기가 되면 하나였던 세포가 두 개의 무슨 세포가 돼? 딸세포가 되겠지? 근데 두 개의 딸세포가 됐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 누구겠니? 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의 딸세포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얘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얘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도 이 염색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 염색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뚝 끊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몇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 두 개의 딸세포가 된단 말이야. 이때 여기까지 일단 1분열까지 잠깐 봐봐. 핵상이 2N이라는 뜻은 뭐예요? 상동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지? 초록과 초록 상동, 주황과 주황 상동, 상동 관계가 성립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동 있고 상동 있어요. 상동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말기가 됐을 때 하나의 세포 내에 얘의 상동이 있어 없어? 얘 상동 없잖아. 딴 세포에 들어가 있잖아. 그지? 얘끼리 상동인데 여기에 상동이 있질 않아요. 얘의 상동도 당연히 없죠. 딴 곳에 있죠. 그래서 하나의 딸 세포에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핵상 표현으로 핵의 상태 이에 상동 염색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말기가 됐더니만 없어졌네요. 핵상이 N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이건 지금 내가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염색체 몇 개만 그려놨어. 2개. 이게 두 개야? 4개. 총 4개 그렸단 말이야. 근데 사람인 경우에는 염색체가 몇 개야? 46개. 여기 안에 46개 그려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가 염색체 붙은 게 몇 개가 그려져야 되겠니? 23개가 그려져야 되겠지. 23쌍이 그려져야 되겠지. 사람인 경우에는. 2개씩 23개가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열 전기. 이분열 전기는 어떻게 돼? 자, 딸세포 지금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그릴게요. 얘 하나만. 요거 하나만 그릴게요. 전기가 되면 얘가 원래는 말기가 되면 핵막이 만들어지고 얘가 다시 어떻게 돼? 풀렸다가 전기가 되면 다시 핵막 사라지고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요거 그림 그대로 오면 되겠지. 염색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시 염색체가 되고요. 방추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기가 되면 세포에 염색체는 중앙에 배열 또다시 되고요. 방추사가 연결이 됩니다. 이런 거 지금 몇 개 그렸어야 돼? 세포 원래 2개 그렸어야 돼. 이것도 세포 2개 그렸어야 돼. 똑같은 거 또 그리는 게 거기에서 하나만 그린 거예요. 후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이제 찢어져야 돼. 얘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지? 한 가닥씩 찢어진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겠지. 그리고 끌려가고 있는 중이야. 양쪽 끝으로. 이해됐니? 그러다가 말기가 되면 얘가 나뉘어지겠지. 그리고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 한 가닥짜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 한 가닥짜리. 되셨어요? 예안아, 네. 뭐가 이렇게 즐거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상동관계야, 상동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핵상이 n이었지. 핵상 n. 요것도 결국은 상동관계가 아니죠. 그대로 핵상 n. 그러면 현재 그림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감수분열 과정에서 이가 염색체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야? 1분열 전기와 중기 때. 이가 염색체는 붙어있는 걸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지? 상동이 붙어있는 걸 이가 염색체라고 그랬는데 전기 때 이가 염색체 보이고 중기 때 이가 염색체 보여요. 근데 후기가 되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1분열 전기와 중기다.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1분열 전기. 이해됐니? 자, 보자. 자, 대답해 보세요. 세세포 분열, 감수 분열. 일어나는 장소. 어디? 세세포 분열은 온몸. 동물인 경우 지금 얘기할 거예요. 동물인 경우 온몸.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정소 또는 나는소. 자, 분열 횟수. 세세포 분열 몇 번? 1회. 감수 분열 몇 번? 2회. 그러면 가로 열고 간기 몇 번? 한 번. 감수 분열 몇 번? 한 번. 간기는 한 번. 둘 다 한 번. 복제는 한 번씩만 일어난다. 만들어지는 딸세포 몇 개? 2개. 몇 개? 4개. 염색체 수 변화. 체세포 분열 염색체 수 변화가 없다. 감수 분열은 절반이 된다. 그리고 핵상으로는 얘는 2N으로 모세포에서 출발해서 딸세포가 됐을 때 핵상은 어떻게 된다? 2N으로 끝난다. 감수 분열은 2N으로 출발했을 때 첫 번째 분열했을 때 얼마가 되고 N으로 반으로 줄어든다. 두 번째 분열했을 때 그 N이 유지가 된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1분열 때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체세포 분열은 생장, 몸이 큰다. 재생, 상처가 낫는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비해서 감수 분열은 그 결과가 뭐예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체세포 분열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하나였던 모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세포가 된다? 2개의 세포가 된다. 요 그림이 체세포 분열의 그림이야. 알겠니? 그리고 중간에 한 단계 왜 더 집어넣냐면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염색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다고 쳐요. 그러면 DNA 복제가 됐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림이 어떻게 돼? 얘하고 똑같아야 돼. 이렇게 염색체 그림. 이해됐니? 감수 분열은 그림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였던 모세포에서 첫 번째 분열로 몇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2분열로 몇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야 돼.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얘가 되고 분열을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림이 표현되는 게 감수 분열이다. 알겠어요? 이때 대답. 얘 핵상은 N이야 EN이야? 얘는 아직까지 EN. 얘가 N. 왜냐면 요 과정이 1분열 과정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리고 요 과정이 2분열 과정인데 얘 핵상 뭐예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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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나요?